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와튼 스쿨 천재 교수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입니다. 옮긴이는 홍지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오리지널은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천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누구나 오리지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잠재되어 있던 독창성이 발휘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일종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 할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기, 불안과 분노를 이용하기, 과격한 성향 숨기기 등 기존의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세에 순응하지 않는 이른바 반항아적 기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통찰과 해안에 읽는 재미까지 더한 이 책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데요. 통념을 깨고 대세를 거스르는 독창적인 사람들,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스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서문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리닌 다도그의 창립자.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를 쓰는데 최적임자이다. 그 자신이 독창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통념을 타파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열정을 다한다. 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자신의 해안과 충언을 제시하는 식견 있는 낙관주의자다. 그는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도록 도와주는 충실한 친구이기도 하다. 나는 애덤을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손꼽는다. 이 놀라운 역작을 통해 그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영감을 얻고 용기를 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통념 파괴자가 되라. 창의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창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타고난 지도자들이 간혹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종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몇몇 사람들만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뿐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오리지널스에서 애덤은 이 모든 통념들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애덤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진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비결을 제시해준다. 그는 우리가 직관을 믿어야 할 경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경우를 구분해준다. 그는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비결과 사고의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비결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창의성의 대가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우 폭넓은 견해를 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섬으로써 성공한 경우보다는 참을성 있게 행동할 때를 기다림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더 보편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때때로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는 점이었다. 나와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막판까지 할 일을 미루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실행 가능한 일은 당장 해치워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란 사실을 잘 안다. 뭐든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압박감을 내가 떨쳐버린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마크 저커버그도 매우 흐뭇해할 것이다. 게다가 애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와 내 팀 구성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해줄지도 모른다. 식견 있는 낙관주의자가 되라. 날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바꿔야 하는 것들과 마주친다. 전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후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욕망에 불을 지핀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이상 말이다. 그러나 깊이 뿌리박힌 믿음과 행동을 바꾸는 일은 힘겹다. 우리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감히 묻는다. 한 개인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용기가 충만한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그 개인이 나일 수도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애덤의 대답은 그렇고 말고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 주변 세상을 개선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음을 이 책은 증명해 준다. 통찰력과 너그러움을 지닌 나의 친구 애덤. 내가 애덤을 만난 것은 그의 첫 저서 기브앤테이크가 실리콘밸리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였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애덤은 학자로서의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교육자이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당시 나의 남편이 애덤을 자신의 직장으로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애덤은 그의 책 내용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보니 인간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지식은 백과사전 수준이었고 그의 활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애덤과 나는 그가 하는 연구가 성 역할에 대한 논의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연구를 하고 여성과 직장에 대한 기고문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리는다 오그는 애덤의 철저한 분석과 양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큰 혜택을 입었다. 해마다 한 차례씩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의 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2015년에 나는 애덤을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다. 모두들 애덤의 지혜와 유머 감각에 혀를 내둘렀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의 강연을 들은 팀들은 여전히 그의 해안을 논하며 그가 제시한 조언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애덤과 나는 친구가 되었다. 비극이 내 삶을 강타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애덤은 진정한 친구라면 을에 그러하듯 앞장서서 비극을 수습해 주었다. 그가 내 인생 최악의 시기를 수습하는 방식은 그가 다른 모든 일들에 접근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였다. 그만이 지닌 심리학에 대한 독특한 이해력과 견줄 데가 없는 너그러움을 결합한 방식이었다. 내가 결코 비통한 감정이 수습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멀리서 한달음에 날아와서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는 늘 곁에 있어 주었다. 친구라는 말이 지니는 가장 심오한 뜻은 나 자신보다도 내 잠재력을 더 깨뜨려 보는 사람, 내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책이 지닌 마력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애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점이다. 그는 회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지닌 아이디어를 기꺼이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지지자들을 발굴하는 비결에 대해 풍부한 조언을 제시한다. 그는 불안감을 다스리고 분노를 승화시키고 우리의 결점들 가운데 장점을 찾아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해 준다. 오리지널스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나를 사로잡은 책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놀랍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이 책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 창조적 파괴.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조지 버나드 쇼. 순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일. 2008년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 학생 4명이 한 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작정하고 나섰다.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던 당시 그들은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처지였고 안경을 새로 장만하려 했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 치밀었다. 망가진 안경을 5년 동안이나 끼고 지내온 학생도 있었다. 그는 안경테를 페이퍼 클립으로 고정시켜 쓰고 있었다. 그는 시력이 2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새 안경 렌즈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다. 안경 산업계의 거대 공룡인 룩소티가 이탈리아의 명품 안경 제조업체는 안경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안경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이 공룡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학생들은 생각했다. 자포스가 신발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신발 시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안경 산업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넌지시 말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로부터 핀잔이 쏟아졌다. 친구들은 도대체 누가 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느냐고 했다. 사람들은 안경을 직접 써보고 산다는 얘기였다. 자포스가 온라인 판매 계정을 신발에 적용해 성공하기는 했지만 안경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이었다.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면 벌써 누군가가 했을 거야. 라는 소리를 학생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다. 이 4명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소매어, 패션, 의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기술 분야에도 문외한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사업이 황당하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쏠쏠한 일자리를 내던지고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안경점에서 보통 $500에 팔리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95에 팔고 안경 하나가 팔릴 때마다 개발도상 지역에 안경 하나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안경 사업의 성패는 웹사이트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달려 있었다. 웹사이트가 없으면 고객들이 상품을 보거나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웹사이트를 완성한 그들은 2010년 2월 웹사이트 공개가 예정된 전날 새벽 4시에 드디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성공했다. 학생들은 소설가 제 케루악의 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이름을 조합해 와비 파커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다. 학생들은 사업적 압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험을 감행하는 두 인물의 영감을 받았다. 학생들은 그들의 반항 정신을 흠모했고 그런 정신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주입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적중했다. 학생들은 하루에 안경이 한두 개라도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성 전문 잡지 GQ가 그들의 회사를 안경 산업계 넷플릭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첫해 판매 목표치를 한 달이 채 못되어 달성했고 안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바람에 2만 명의 고객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했다. 그들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까지 9달이 걸렸다. 2015년으로 건너뛰어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을 살펴보자. 이 목록에서 와비 파커는 순위에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위를 차지했다. 과거에 이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구글, 나이키, 애플 등 모두 종업원을 5만 명 이상 거느린 창의적인 거물급 기업들이었다. 한편 이 학생들이 설립한 보잘것없는 창업회사, 즉 온라인 산업계의 신천내기 회사는 종업원이 겨우 500명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이 4명의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수백만 개의 안경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이 기업의 연 매출은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시가총액은 10억 달러가 넘었다. 이제 2009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의 와비퍼커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이 나를 찾아와 사업 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 가운데
최악의 결정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오리지널, 형용사, 어떤 것의 기원이나 원천, 그로부터 무엇인가 발생되고 진행되고 파생된다. 오리지널, 명사,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 흥미롭거나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사람, 참신한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수년 전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순응하는 길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순응이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앞선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독창성이란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여 시류를 거스리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치를 추구해 결국 더 나은 상황을 만듦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지닌 생각은 모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주위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절도 망각증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에 나는 독창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독창성이란 특정한 분야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독창성은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창의성은 참신하고 유용한 개념을 생각해내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독창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창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지닌 비전을 실현시킨다. 와비 파커 창립자들은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경을 적정한 가격에 쉽게 살 수 있게 만듦으로써 오리지널이 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더욱 독창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도 창의성에 관한 놀라운 단서가 숨어 있다. 효과적인 행동 지침, 개인을 위한 행동 제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식별하기,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던져라. 현재 상태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애초에 왜 그런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하라. 규정과 체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런 규정과 체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수를 3배로 늘려라. 위대한 야구 선수들도 타율은 겨우 3할에 불과하고 어떤 혁신가라도 헛방망이질을 한다. 당신이 내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다. 새로운 영역에 몰입하라. 중거의 틀을 확장하면 독창성이 증가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시를 지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을 확장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좋은 사례이다. 또 다른 전략은 순환근무이다. 새로운 지식 기반과 기술이 필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훈련을 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방법이다. 자신의 모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훨씬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반드시 외국에 나갈 필요는 없다.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만 해도 새로운 환경의 문화와 관습에 몰입할 수 있다.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루라. 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할 때에는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러 생각을 멈춰보라.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중간에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사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더 다채로운 사고를 하게 되고 새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르익을 시간을 주게 된다.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하라. 당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열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신의 직감을 믿을 수가 없다. 상사를 의지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대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가장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해라. 동료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적임자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시하기. 위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라. 한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쓸 작정이라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훨씬 신중을 기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키라.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동안에는 계속 직장에 다닌 기업가들이나 CIA가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밀어붙이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직책을 맡은 카멘 메디나처럼 말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집중하게 하라. 3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지를 얘기했던 기업가 루퍼스 그리스컴을 기억하는가?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지닌 가장 큰 약점 3가지를 설명하고 난 후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더 대라고 해보자. 당신의 아이디어에 장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할 이유를 생각해내느라 머리를 짜내는 사이에 오히려 당신의 아이디어가 고려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라.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제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낯선 아이디어에 점점 친숙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보통 그 아이디어의 10회에서 20회 노출된 후에 증가한다.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간격을 두고 다른 아이디어들과 섞어서 제시하면 좋다. 독창적인 개념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독창적인 개념을
이미 사람들에게 친숙한 다른 아이디어와 연관시켜 제시하는 방법이다. 라이언 킹의 원고를 사자가 등장하는 햄릿으로 설명한 사례처럼 말이다. 당신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에게 평가를 받으라. 당신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집단이 아니라 당신이 쓰는 방법을 공유하는 비판적인 집단에게 접근하라. 미국 해군의 젊은 조종사 벤 콜먼은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는 신속혁신 추진단을 꾸렸다. 콜먼이 신속혁신 추진단을 꾸리기 위해 선발한 구성원들은 권위에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반기를 들었다가 징계를 받았고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달라도 해군에 대한 충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분명한 가치관에 따라 반항을 했고 해군을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우군은 엄격하고 비판적이지만 당신이 쓴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과격한 성향을 숨겨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극단적이라면 보다 관습에 부합하다로 포장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가치나 믿음에 호소하게 된다.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쓰면 된다. 무선 충전기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에너지 변환기 제작으로 포장한 메러디스 페리처럼 말이다. 또 당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하라. 알코올 남용의 폐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여성들에게 여성 참정권을 수단으로 제시한 프랜시스 윌라드처럼 말이다. 당신이 급진적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면 지도자로서 나서기보다는 비난을 흡수하는 피뢰침 역할로 물러나고 보다 온건한 사람들을 앞세우라. 감정 다스리기. 결심했을 때와 마음이 흔들릴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하라.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지금의 위치와 목적지 사이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된다. 확신이 흔들릴 때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생각하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자신을 다독여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라. 불안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힘들다. 불안감을 흥미나 열정과 같은 강력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기가 더 쉽다. 당신이 현재 상태에 맞서려는 이유들과 당신의 행동이 초래할 긍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해보라.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집중하라. 불의에 맞설 때 가해자를 떠올리면 분노와 공격성에 불을 지핀다. 관심의 초점을 피해자로 옮기면 훨씬 공감하게 되고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할 확률이 높아진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단 한 사람의 우군만 있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당신의 비전을 믿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라.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상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4가지 방식, 즉 탈출, 의견 표출, 인내, 방관을 기억하라. 이 가운데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탈출과 의견 표출뿐이다. 당신이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면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최선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